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설레는 부분이죠. 비트코인 디파이는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험장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BTC로는 뭘 할 수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2주간의 비콘 및 레이어3 에어드랍 후기를 끝내고 이제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저희 채널의 근간은 비트코인 레이어2 그리고 스택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레이어2들은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음 주는 스택스 이야기, 스택스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나 디앱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 얘기 한번 해보고, 다다음 주는 제스트 같은 프로토콜 소개해보고, 요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은 팬더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오늘 얘기 드릴 건 어떤 거냐면, 얘네가 약 6개월 전에 비트코인 레이어2가 대세가 될 거다 라고 리서치를 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랑 생각이 좀 달라졌어, 이거 비트코인 레이어2 고민할 게 생각보다 많은데 라고 낸 후속 아티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신경 쓰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레이어2는 메타가 많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비트코인 레이어2에 훨씬 더 잘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비트코인 챕터 2 카타리나. 이 카트리나 왕은 포털벤처스라고 최근 비트코인 씬에서 투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VC가 있는데, 거기 리드를 맡고 있는 친구예요. 과연 1년 전이랑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트러스트리스 경쟁에서 누구를 가장 믿을 수 있는가의 논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인상 깊대요. 수많은 레이어2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EVM 가능해,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 레이어2야, 우리는 BitVM 이용할 거야, OPCAT 이용할 거야 등등 수많은 기술적 논쟁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래서 누가 제일 트러스트리스하게 비트코인 레이어2를 실행할 수 있어 라는 점에서 누가 그냥 가성비 있게 제일 잘할 수 있어 라고 변모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드랍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드랍 보상을 잘 짜고 비트코인 고래들을 많이 유치하고, 이런 변화들이 가장 중요해졌대요.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2 유동성 파편화가 심화됐습니다. 80개 이상의 사이드 체인과 롤업, 그리고 메타 프로토콜도 나오고 BRC, 룬, ARC, CRBC, RGB 등등, 그리고 심지어는 인덱서마저도 하나가 아닌 심각한 파편화 문제를 비트코인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비트VM이 미래다 라고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트VM을 활용한 레이어2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한대요. 비트VM을 활용하면 너무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실용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설령 이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18에서 24개월 동안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약속이 지켜지더라도 이 비트VM을 활용한 레이어2는 결국은 멀티시그를 통해서 중앙 집중화된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트VM은 자기 생각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리고 트러스트리스 논쟁은 아직은 섣부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트리나는 레이어2들을 사이드 체인을 활용한 거, GK 롤업을 활용한 거, 비트VM을 활용한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드 체인은 비트코인 기본 레이어가 아니라 프로젝트 팀에 의해 의지되는 프로토콜이고, GK 롤업은 현재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GK 롤업을 활용할 수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시퀀서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을 것이며, 결국은 트랜잭션 수도 많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비트VM은 담보 로직이 좀 복잡해요. 비트VM은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채널을 하나 열려면 담보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비트를 브리칭 할 거야. 그러면 비트VM은 실내 가정상 10비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비트VM은 사이즈가 커지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현재 BRC나 룬 같은 거는 너무 원시적인 형태인 것 같대요. 알렉스나 베슬린 슬롯이나 제나이 데이터나 인덱싱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빠지는 거 없이, BRC들이 현재 얼마나 발행됐고 이런 거를 빠지는 거 없이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인덱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현재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또 DLC라고 디스크리트 로그 컨트랙트라고 비트코인을 락업하는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다른 레이어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외부 오라클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이 커서 이 기술도 잘 모르겠다라고 한대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서반구의 벤처 캐피탈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레이어2라는 거에 회의론이 들기 시작했대요.
저는 동료 투자자들과 비트코인 레이어 2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비트코인 보안을 반드시 상속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많은 것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직도 이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씬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현재 비트코인 레이어 2가 결함이 있고 초기 단계이지만 이 역시 결국 불가피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비트코인을 하드월렛에 넣고 가만히 놔둬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화 상태였지만 지난해 비트코인 확장 솔루션 BRC나 오디널스 같은 게 나오면서 이쪽 시장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이제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보다 범용 쪽이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체인이 된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러한 추세는 대중들의 열정으로 입증됩니다. 오디널스 하나 민팅하려고 수수료 10만원씩 쓰고 막 이랬던 시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도 오피캣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나오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서만 볼 수 있었던 유즈 케이스가 비트코인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자본 효율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비트코인은 기관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거나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더 많은 금융상품이 기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기본 레이어는 제약이 많아서 이런 제품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따라서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그래밍 가능한 솔루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비트코인의 실존적 위기를 해결합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계속될수록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수록 비트코인의 활용성은 떨어지고 채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이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더 많은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결국 비트코인 블록 공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채굴자들이 코인베이스 보상, 채굴 보상 외에도 네트워크 수수료를 통해서 채굴 보상을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 레이어 2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 공간을 활용하는 법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스크립션 데이터를 비트코인 블록에 새기거나 비트코인 블록 스페이스 자체를 영구적인 온체인 데이터 저장소, 한번 새기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저장소처럼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죠. 그럼 이쯤에서 1년 전에 비트코인은 팬더다 라는 논거와 대비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옳았던 부분은 전반적인 추세,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대세가 될 거라는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타이밍도 우리가 맞췄고요. 그래서 수많은 레이어 2,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이 생길 거고 비트코인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벨론이나 로렌조,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은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비트코인 네이티브 대 EVM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레이어 2도 EVM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논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떤 논의가 지속되고 있냐면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은 EVM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 생태계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EVM을 통해서 비트코인 레이어 2를 개발하면 기존 디파이 생태계들이 쉽게 포크를 떠가지고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앱도 올릴 수 있고 솔리디티 개발자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점들은 충분히 좋지만 비트코인 레이어 2가 ERC20 형식의 토큰을 비트코인에서 보유하는 게 맞나? 그건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입장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1편에서는 비트코인 그 자체를 다른 레이어 1처럼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만들거나 비트코인이 더 생산적인 금융자산이 되도록 비트코인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후자 쪽을 생각했대요. 비트코인 자체가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비트코인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레이어 1처럼 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그 자체가 좀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더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대요.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을 휴먼 상태인 디지털 금 체인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범용 체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의 샌드박스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지난 7년 동안 이더리움에서 개발된 디파이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것을 비트코인 위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챕터 2로 가보죠. 먼저 첫 번째로는 현재 수많은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있지만 결국에는 한 명 또는 두 명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막 현재 보타닉스, 멀린, 밥, 메조,
스택스 등등 수많은 비트코인 레이어 2를 한다는 체인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중에 한두 명의 승자만 있을 거고 그쪽으로 결국 모든 유동성이 합쳐질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애들은 최고조의 50빌리언 이상의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한대요. 뭐 GK다, 룬이다, BRC다, 뭐 이런 거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한두 명이 살아남을 거다. 뭐 BRC, ARC, 룬 이런 친구들도 수많은 표준이 있지만 한두 개만 살아남을 거고 GK 롤을 파는 애들도 그 중에서 한두 개, EVM을 한다는 뭐 밥, 보타닉스, 메조 등등 수많은 체인 중에서도 한두 개, 그리고 스택스는 이미 퍼스트 무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뭉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안전이 엄청 중요해질 거라고 하네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트코인 레이어2의 안정성을 따지게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레이어2나 사이드체인 롤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밥이나 유저들이 하는 멀린 이런 에어드랍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비트코인 고래를 데리고 오기 위해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대요. 저는 이거 매우 동의해요. 저는 스택스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전 언제든 스택스보다 더 좋은 비트코인 레이어2가 있다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제가 스택스를 비트코인 레이어2 중에 가장 많이 민다고 해서 밥이나 멀린 이런 에어드랍을 참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자산들을 잘 배분해서 에어드랍은 잘 빼먹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VM은 아마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라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설레는 부분이죠. 비트코인 디파이는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험장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BTC로는 뭘 할 수 없다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가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더 강력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디파이 및 인프라 생태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에 ERC20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기본 토큰 표준이 등장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양한 레이어 2 및 기본 레이어에서 작동할 수 있는 ERC20와 같은 자체 토큰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크나 아우란 같은 플레이어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들이 완성되면 비트코인에도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에도 알트코인이 나오고 비트코인의 기간 채택, 비트코인의 온체인 수익 상품들이 고도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이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 비트코인 레이어2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첫 번째는 브릿지리스 경험, 브릿지를 완전하게 편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완전한 무신뢰, 완벽한 레이어2 솔루션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비트코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대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유저들은 우리 브릿지가 얼마나 더 안전해 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해킹만 안 당하면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브릿지를 잘 만드는 아크와 같은 거 유망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참고로 이 포털벤처스는 여기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종목에 투자를 집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느리고 적당히 안정적인 브릿지 솔루션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레이어2 인프라를 통합하는 업체도 수혜를 받을 거고 얘는 아우란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대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다른 레이어1, 솔라나나 이더리움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여기는 예를 들면 솔라나랑 비트코인 사이에 비트코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제우스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잘 내는 친구가 엄청난 시장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한대요. 다음으로는 OP캣입니다. 이 OP캣도 다음에 제가 꼭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비트코인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술이 이 OP캣인데 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기능을 변경하자라는 합의를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마 OP캣은 좀 도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OP캣을 도입하자라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OP캣이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쉽게 비트코인 레이어2들이 동작할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한 12개월 뒤쯤에 OP캣이 활성화되면 여기서도 시장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대요. 다음으로는 네이티브 오디널스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블러나 오픈시, 솔라나 기반 NFT는 매직에덴이나 텐서 이런 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네이티브 오디널스를 트레이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면 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비트VM을 대체할 또 다른 브릿지가 있으면 걔도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온체인 비트코인 투 비트코인 수익률 상품이 나오면 이게 엄청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스택스는 비트코인 수익률을 체인 자체에서 만들 수 있다는 점과 규제를 이미 준수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데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입니다. 뭐 바빌론이나 로렌조나 이런 프로토콜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데요. 이상으로 이 글을 마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이런 프로젝트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전문 VC, 거의 ABCD 다음 정도인 것 같고, 저는 얘네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우리는 선비야, 애특, 기술이 제일 중요하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지, 이런 애들이 아니라 진짜 시장을 영민하게 보면서 진짜 약간 돈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막 이건 된다 아니다, 이거는 수익률 기회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는 벤처스라서 좀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들입니다. 실제로 스킨 인 더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관점도 저는 한 90% 이상 동의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기서 저희가 제일 주목해 보아야 할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 레이어 2도 수많은 친구들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건 한두 개일 거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스택스는 뭐 멀린이나 밥이나 비트레이어나 수많은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나카모토와 SBTC가 나오고 꾸준히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된다면 이 선구자 자리를 뺏기긴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택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제스트를 비롯한 알렉스도 진짜 잘 돼야 될 텐데, 뭐 아카디코 등등 스택스 디앱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포인트 작업이나 스택스에서 나오는 디앱들은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택스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레이어 2 관련한 포인트 작업, 예치 작업들, 뭐 바빌론, 로렌조, 메조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택스를 제일 좋아한다가 아니라 비트코인 레이어 2에 확신을 갖고 있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게 오늘의 레터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거 영상을 글씨를 키우고 영상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네요. 다음에는 또 이거 꼭 키워가지고 여러분이랑 함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